안녕하세요. 네이버랩스에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오인규라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컴퓨터학부에 입학하진 않았는데 졸업은 컴퓨터학부를 했고요. 1학번이고 22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 전에 네이버에 취업을 해가지고 쇼핑에서 잠깐 일을 했었고 1년 정도. 그리고 네이버에서 FE뉴스라는 기술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편집을 입사 이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공개되지 않은 서비스인데 아티클이라는 그런 거를 좀 개발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개발하다가 지금은 네이버랩스에서 로봇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시작됐는데 일단 오늘 주제는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지원평가고 라이브 코딩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저 오늘 늦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적당히 뭔가 지연됐다라는 드립을 하고 넘어가자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늦지 않았네요. 오늘은 사실 뭔가 코딩 할 줄 아는 분이라면 다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입력받은 배열의 앞에서부터 n개의 홀수를 제곱해서 모두 더하는 함수를 만드세요. 이거를 오늘 30분 동안 계속 풀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코딩 시작합니다. 이게 있으면 돼. 이 마이크하고 하기가 불편해가지고 그냥 생목으로 할게요. 네. 들리시나요? 멘트 있는 분들? 네. 네. 일단은 이거를 같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쓸 거예요. 어레이를 문제로 갖고, 근데 제가 이게 AI 도움이 없으면 코딩을 못하는 놈이 돼버려서 일단 인터넷을 연결할게요. 글씨 좀 키워주세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뭔가 1학년 때 배운 그런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사실은 저희는 프로그래밍을 처음 배우면은 여기다가 결과를 바로 찍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1 플러스 9 플러스 25는 35가 나와야 되는데 뭐가 잘못되니까
이렇게 해야 앞에서 3개만 할 수 있겠죠. 옆에 이게 실시간으로 실행 결과가 될 건데 35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이거든요. 함정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것들을 함수로 쪼개면서 함수 안에 넣는 과정을 하나씩 거쳐갈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안에 만약에 보면은 뭐 해라 라는 명령형 라인을 더 실제 우리가 보는 메인 함수, 솔브 함수 안에서 숨기는 그런 일들을 하나씩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홀수를 거르는 로직 있잖아요. 이거를 먼저 해볼게요.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이걸 풀기 위한 함수가 있는데 필터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 필터 함수를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 솔브 함수에서 명령형 코드 하나를 지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함수형에서 쓰는 유틸 함수들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는 맵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잘 만들죠. 그리고 맵 함수는 여기에 있는 제곱하는 로직을 없앨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템 곱하기 아이템이 없어져도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똑같이 함수가 나옵니다. 이게 그 지금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하면은 해가 찍힐 겁니다. 네. 뭔가 계속 똑같은 거 나오니까 의심하실까 봐. 그리고 어떤 걸 없앨까요? 여기 3개, n개만 고르라는 조건을 하기 위해서 여기 브레이크 문제는 하나 들어가 있는데 얘를 먼저 풀어볼게요. 얘를 take라는 함수를 써서 소인이구나. 아닌 것 같죠? 이게 탭만 누르면은 제가 뭘 할지 예측해서 다 그냥 해주더라고요. 뭔가 사실 더 읽기 어려워진 것 같지만 기분 탓입니다. 이 읽기 어려워진 거를 더 읽기 좋게 하는 그런 방법론이 또 있거든요. 그거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제 얘만 제거하면 돼요. 얘는 리듀스 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제거를 할 거예요. 근데 혹시 따라오고 계신가요? 어려우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려울까요? 그냥 하겠습니다. 리듀스 함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의심해봐야 돼. AI가 만들어진 코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이 코드가 계속 하나씩 더하는 건데, 리듀스도 아니죠. 예를 하면 0을 초기값으로 갖고 1, 2, 3, 4, 5를 다 더해야 15가 나와요. 리턴을 하나. 잘 동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줄 수 있겠죠. 이러면은 처음 코드랑 뭔가 많이 바뀌었죠. 이게 뭔가 읽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안쪽에서부터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읽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 가독성이 안 보니까 좀 더 이쪽에서부터 읽으면은 리스트를 홀수들만 필터링해서 제곱을 하고 그 제곱된 맵을 가지고 랭스 개만 잘라서 취한 다음에 다 더하겠다. 이렇게 읽으면 되거든요. 어떤가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 코드의 문제가 사실 여기 프린트를 찍어보면은 V가 불필요하게 많이 반복되거든요. 우리는 사실 여기서 1, 3, 5만 필요하단 말이죠. 1이 제곱, 3이 제곱, 5이 제곱. 근데 사실 이 실행이 항수형으로 작성하다 보면은 불필요한 루프를 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구조적 특성이기 때문인데 이게 이래서 지연평가라는 거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이 문제점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뭐가 문제네?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연평가와 제너레이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제너레이터라는 게 뭐냐면은 뭐 대부분의 최신 언어들은 다 있긴 한데 전 자바스크립트 학교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제너레이터로 뭔가를 만든 거예요. 이 레인지를 만든 건데 지금 0부터 10까지를 만들어서 승하는데 그냥 일반 별이랑 똑같이 승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제너레이터의 특성이 일반 배열이라면은 그냥 한 번에 다 생성이 돼가지고 한 번에 평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너레이터는 한 번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생성이 돼서 필요할 때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걔를 지연평가라고 부르는 거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은 0이랑 1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 뒤에 있는 2, 3, 4, 5, 6, 7은 메모리상에도 존재하지 않고 아직 없는 상태예요. 이런 특성 덕분에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무한대 별을 만들면은 사실 지금은 안 터지잖아요, 프로그램이. 근데 만약에 얘를 구현을 바꿔서 이렇게 한다 치면 사실 얘는 이 배열을 생성함과 동시에 무한한 배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메모리가 터져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뭐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설명드렸고, 이 제너레이터를 적용해서 지금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그런 요소들을 줄여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 솔브 함수가 여기서 콘솔 로그로 결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면은 안 좋습니다. 이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순수함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함수 프로그램.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될 때 외부의 사이드 이펙트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외부의 변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함수형 프로그래밍 관점에서 얘가 바꾸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바로 모니터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에 뭔가를 출력함으로써 모니터의 상태를 바꿨다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함수형 프로그래밍.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더 권장하는 거죠. 아무튼 요거를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제 뭔가 줄었죠. 미지수 함수는 이렇게 볼게요.
이제 제너레이터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순회를 없앴다. 그리고 사실 이게 라이브 코딩이다 보니까 시간 예측이 좀 안 돼서 이 정도 하면 끝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안 끝나가지고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 이 함수가 뭐 이대로도 괜찮지만 실제로 함수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이렇게 안 쓰고 파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함수들을 하나씩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은 파이프 함수를 어디서 구해왔는데 얘를 깔끔하게 똑같이 결과가 나오고 뭔가 함수가 보기 예뻐졌죠. 근데 사실 이 파이프 함수를 이렇게 하고 지연평가까지 지어나 적용을 하려면은 이 코드를 쓰는 사람이 제너레이터에 대해 이해하고 제너레이터 함수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제너레이터 함수를 여러분 아마 항상 안 쓸 거예요. 왜냐면은 뒤에서 라이브러리들이 해주니까 지연평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젠트 할 거는 이 지연평가를 숨기는 거랄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 함수를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일반 필터 함수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라이브러리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필터, 맵, 스테이트, 리듀스를 하는데 지연평가를 위해 필요한 제너레이터 코드를 하나도 작성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이게 제너레이터를 안 쓰고 구현하면은 있는 의미 있잖아요. 사실 이게 익숙한 형태죠. 그래서 최대한 이 익숙한 형태를 그대로 쓸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적용할 건데 이걸 사실 구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여주고 일단 상용 라이브러리, 여러분이 제 라이브러리를 쓸 건 아니니까 상용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하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로데시에 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로데시에 체인으로 감싸면은 얘는 뒤에 밸류, 이 함수를 실행하기 전까지 평가가 지연되고 있다가 밸류를 만난 순간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작동을 해가지고 동작을 하고 그런 식의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또 요즘은 이게 아직 자바스크립트
정식 스펙이 되진 않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스펙이 이루어질 때 뭐 스테이지 0, 뭐 1, 2, 3, 4 하면 4가 아마 상용 스펙이 될 거예요. 근데 아마 3까지 온 스펙인데 이게 이터레이터 점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제너레이터 함수를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는 스펙이 아마 한 3년 이내로 표준이 될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네. 만약에 이터레이터를 구현한다면 이건 제가 구현한 거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너레이터 함수들을 몰라도 된다. 그런 게 되는 거죠. 뭔가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텐데요. 놀랍게도 제가 쓰는 언어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자바스크립트를 계속 쓰다 보면은 아마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이런 개념들. 예를 들면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Next.js 설정 같은 거를 하고 거기다 플러그인을 붙이려고 할 때 뭐 with nx, with pwa 이런 식으로 하고 뭐 nest config를 붙이거든요. 사실 이 with 함수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체인업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계속 이렇게 덮어씌울 수 있게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표현했던 타입 함수를 통해서 with nx, with 뭐 pwa, with 뭐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시간 같은 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는 지금 당근에서 콘텐츠 개발 인턴하고 있는 이준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콘텐츠나 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좀 제너레이터와 이터레이터 함성 프로그램 개념에 대해 항상 학습하면 개념 자체는 재밌는데 제가 이제 실무를 하고 있는 콘텐츠 개발에 약간 어떻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작성하는 중에 코드를 보더라도 그 함성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함성 프로그래밍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약간 비효율적으로 좀 뭔가 추가적으로 오버헤드가 필요한 그런 코드 작성 방식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렇게 함성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만한 그런 적용 사례 같은 걸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너레이터를 직접 쓸 일은 없어요. 왜냐면 인터페이스 뒤에 숨겨놓다 보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직접 쓰다 보면은 코드가 점점 읽기 어려워지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한테 맡기고 실제 현업 코드에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너레이터를. 그리고 하이프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쓰는데 특히 아마 함수 컴포넌트로 작성된 코드만 보면은 이게 필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일했던 쇼핑에서는 파이프를 막 8중, 9중까지 썼었거든요. 컴포넌트 하나를 위해서. 왜냐면은 거기서 리덕스를 썼었는데 함수 컴포넌트에서는 뭐 유제 셀렉터를 통해서 그냥 스토어에서 뭐
유저점 네임 이런 식으로 꺼내서 쓰면 되는데 클래스 컴포넌트에서 쓰려면은 얘를 무조건 뭐 커넥트 스토어 한 다음에 얘를 뭐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합성해서 쓰게 인터페이스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밑에서 파이프하고 뭐 커넥트 스토어 하고 컴포넌트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뭐 스타일링도 주입하는 뭐가 있었는데 위드 스타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희 팀 같은 경우에서는 쓰는 게 사실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권한이 버스가 있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없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할 때 with us라고 하고 뭐 like 뭐 이렇게 써서 쓰면 이 with us는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네, 그러면 여기까지.